자, 이제 재밌는 거 합니다. 광도가 변하는 천체를 하는 거고요. 지금까지 한 별이 어떻게 진화하는지, 어떻게 광도가 변해가는지 관찰을 했다면, 이제는 이 한 별이 아니라 여러 개의 별 또는 충분히 관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별이 어떻게 광도가 변할 수 있는지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의 진화는 매우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추적 관측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유일한 시간 범위 안에서 광도 변화를 관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지만 광도 변화가 관측 가능한 천체가 하늘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 관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광도가 변하는 천체를 다룹니다. 무엇을 다룰 거냐? 백동변광성, 행성 공간 항성, 추신성, 그리고 쌍둥이를 다룹니다. 이 친구는 쌍둥이고요. 시그너스 베타, 백조다리 베타, 머리에 있는 알비레오라는 친구입니다. 맥동변광성은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여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면서 광도가 변화하는 행성입니다. 대개는 주기율성이 있죠. 이게 이렇게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면서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되니까 대개는 주기율성이고 주기는 1에서 100일이 가장 있습니다. 맥동변광성 중 세페이드 변광성이라고 존재합니다. 세페이드 변광성이라고 이름을 존재하고 세페이드 변광성은 절대등급과 변동주기 사이의 관계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첨부를 해놨고요. 그래서 타입 1, 타입 2 이렇게 세페이드 변광성은 주기 광도 관계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의 종족이 타입 1, 타입 2 종족이 있고요. 이 때문에 이를 주의하면서 광도를 계산을 하면 절대등급을 추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종족이 근데 뭐냐? 종족은 여기서 종족이라고 하면 너무 어렵게 볼 수 있는 퍼퓰레이션이고요. 행성 내에 앞서 말했듯이 CMO 순환 같은 거 할 때 C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천문학에서는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들입니다. 금속이라고 합니다. 행성 내 금속,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의 비율에 따른 크기. 1형, 타입 1의 같은 경우에는 금속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메탈 리치, 금속이 굉장히 풍부한 그런 별이고, 타입 2는 금속이 별로 없어요. 메탈 투어. 이를 통해서 추측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C 이상의 물체가 원소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행성 상성은 이상으로 즉 초신성이 발생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형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2세대, 3세대 별일 수 있고요. 2형은 대부분 1세대, 2세대 굉장히 초창기 세대의 별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행성을 가진 항성. 행성을 가진 항성은 식현상이 일어날 때 광도가 감소합니다. 식현상이 뭐였죠? 일시월식밖에 안 배우지 않았나요? 안 배웠죠? 식현상은 행성이 앞으시면서 가릴 때를 설명합니다. 식현상이 일어날 때 광도가 감소합니다. 식현상의 주기로 공전 주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식현상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고, 이 현상에서 이 사이 주기를 우리는 행성의 공전 주기구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식의 깊이, 이 행성이 얼마나 가려질지가 식의 깊이랑 관련이 있죠. 그리고 행성과 행성의 반지름을 이걸 통해서 구할 수 있겠습니다. 구할 수 있겠죠. 얼마나 가려지는지가 깊이를 의미하는 거니까. 또한 식 기반의 공전주기를 이용해가지고 이 공전주기 중에 식이 얼마나 일어나는가를 통해서 행성의 반지름과 정광경의 비율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얘네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의미할 교육을 얻을 수 없습니다. 즉, 어떤 방정식 n개만 구할 수 있고 서로의 관계만 구할 수 있지 정확한 물리량을 구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은 추신성입니다. 추신성은 별이 치우를 맞이할 때 강한 빛을 발산하는 천체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광도의 변화가 10일 단위에서 충분히 보여집니다. 빵 하고 밝아졌다가 천천히 이래지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요. 무주거리 사다리에서 사용을 하는 귀중한 천문학적 자료입니다. 사실 초신성이 어디서 일어날 것이라는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천문학자들은 모니터링을 전 우주 방향에 거쳐가지고 모니터링을 여기에서 초신성이 발생하나 이런 걸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인터링하다가 하나를 더 넣어주면 좋다 하고 발전하는 거겠어요. 초신성 직전에 별의 구성성에 따라서 스펙트럼이 변화합니다. 초신성은 핵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핵에서 일어나는 딱 하면서 그 핵 근처에 있는 그 표면이라고 해서 대기, 행성의 대기의 성분에 따라서 스펙트럼이 변하는 겁니다. 즉 스펙트럼이 일치하는 그 초신성은 거의 같은 대기 성분, 거의 같은 조건에서 폭발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1형은 수소흡수선이 없고요. 2형은 수소흡수선이 있는 애들을 얘기해요. 수소흡수선이 어떻게 없을 수 있나요? 대기에는 수소가 모두 연소할 수 있나요? 잘 모르겠는데 2형은 확실히 수소흡수선이 있는 걸로 봐서 항성이 터진 걸로 예상을 할 수 있죠. 이거는 그 같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초신성들을 이렇게 모아놔서 그 보정을 통해서 일정하게 매치를 시킨 겁니다. 보정을 시킴으로써 절대적으로 알아낼 수 있겠죠. 자, 이제 쌍성계를 구별합니다. 쌍성계는 진짜로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쌍성계는요, 관측 결과에 따라서 4개의 종류를 구분합니다. 우리가 별을 관측을 하면 저 별이 2개를 나눠볼 수도 있고, 스펙트럼을 분석을 했더니만 2개로 겹쳐있구나를 알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밝기가 주기적으로 변하면서 현상이 일어나는구나를 알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얘가 어디 기준으로 돌고 있는데 얘가 안 보이는 상황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종류가 많이 광학기기로 서로 공존하는 두 개의 관측이 되면 안시쌍성, 분광법칙을 통해서 쌍성이 확인되는 분광성도, 밝기가 변화되어 있고 밝기 변화의 기형이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식성성. 별의 질량 변주를 기준으로 해석하면 보이지만은 분광성이 발견되지 않는 특성상성. 네 가지 경험했고요. 특성상성은 유의미한 결론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3가지만 다른 것입니다. 안시쌍성부터 보겠습니다. 안시쌍성이 사실 기본적인 기본쌍성이죠. 머릿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안시쌍성은 광학정리로 두 별이 수범 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리가 주어져 있으면 두 별의 장반경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장반경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측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쭉 보니까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고 이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주기를 구할 수 있어요. 장반경으로 구할 수 있고 주기를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캡플러 제3법칙 떠올려 보시면 질량의 합을 구할 수 있죠. 질량의 합을 구할 수 있고 이 두 별이 어떤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돌고 있을 텐데 질량 중심까지의 거리를 또 각거리를 가지고 구할 수 있겠죠. 그 거리를 가지고 다시 이 둘의 질량 비율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별의 질량을 따로따로 구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분광상성은 분광상태고 흡수선이 분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광상태를 봤을 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흡수선은 모든 별로 하여금 동일한 위치를 가지게 되잖아요. 근데 분광상성은 적색편에 의해서 흡수선이 갈라지게 됩니다. 적색편이 친색편에 의해서 이 적색편이 친색편이기 때문이고 흡수선이 분리되는 주기적으로 이게 만약 우리가 이렇게 보는 기준으로 시선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을 지나면은 흡수선이 동일하게 보이고요. 시선 속도가 최소가 되는 상황이면은 완전 자동을 달라져서 보이지. 적색편의 측정을 통해 공전 속도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배웠죠. 시선 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최대 시선 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공전 속도가 있죠. 공전 주기를 알 수 있고 공전 속도를 알 수 있으니까 장방경을 알 수 있겠죠. 장방경을 알 수 있으니까 공전 주기를 알 수 있고 그래서 행성의 총 질량을 알 수 있고 그 이후에 공전 속도의 최대값 비율을 구하면 질량 비율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행성의 질량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 하나의 수선이 다음과 같이 나눠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식상선은 측광단위로 두 별의 식한선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즉 밝기가 이렇게 쭉 일정하다 감소했다가 하는 형태를 알게 되는 거죠. 광도의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식을 주시
작게 나타나는 식을 부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식상성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많이 줍니다. 먼저 작은 반지, 큰 반지를 있죠. 큰별 작별이 있는데 작별이 여기서 여기까지 들어오는 시간은 이 타임 되겠죠. 그리고 이 별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는 이 시간이니까 이 타임 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시간은 이 R의 비례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시간은 R의 비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R 대 알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을 적용하고요. 이 작은 별이 앞으로 갈 때가 주식이라면 작은 별은 큰 별보다 온도가 높다. 이게 무슨 소리가 있냐면 우리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별이 큰 별 앞에 와 있을 때, 작은 별이 큰 별 뒤에 와 있을 때. 만약 작은 별이 큰 별 앞에 와 있고 T1 시청해 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감지하는 총 에너지, 총 플럭스는요. T1이 시그마 T1 자승의 이 면적 A 더하기 시그마 2의 자승의 A가 되겠죠. 이 면적을 이 면적을 A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고 얘는 그냥 시그마 T1 자승의 A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해봤을 때 T1이 템2보다 크지 않나요? 그러면은 이것이 보다 작게 됩니다. 왜냐?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별이 앞으로 갈 때 주식이다. 이상으로 그러면은 작은 별이 큰 별보다 뭐가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에도 소비를 하겠죠. 작은 별이 뒤로 갈 때가 주식이면 작은 별이 큰 별보다 온도가 높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쌍성까지 봤습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냐? 원 A용 초신성 종류가 있습니다. 초신성 종류는 굉장히 독특한 종류고 굉장히 공부할 만한 종류고요. 원 A용 초신성은 백색개성이 성장하는 각각의 쌍성이 플러스 초신성입니다. 백색개성이 성장하는 방법이 쌍성이고 폭발하는 게 초신성이고 백색개성이 동반성과 공존하는 쌍성계에서 굉장히 관련하고요. 여기에 그림이 있는데요. 동반성이 공전 장방력이 충분히 짧다면 백색에서는 동반성의 외곽 물질을 흡수해서 지속적으로 손상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동반성의 외곽 물질이 마크리션으로 이렇게 단차 원반을 형성을 하고 백색에서는 흡수가 되고 있죠. 그러다가 백색에서는 물리학적 질량한데 도달할 수 있어요. 무슨 소리냐? 백색에서는 투계하고 유지되어 있는데 이런 물리학적으로 질량 한계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질량 한계를 도달하면은 초신성으로 폭발을 합니다. 이게 얘도 원래는 어떤 원자로 유지가 되는데 이게 철핵에서 초신성으로 폭발하는 것처럼 전자가 포획이 일어나죠. 다 터지는 거죠. 이러한 질량 한계를 찬드라스칼 한계라고 하고 1.4 태양 질량을 초과해서 폭발한다고 합니다. 모든 원웨이형 초신성은 이 찬드라스칼 한계를 돌파하는 순간에 팡 하고 터지기 때문에 물리적 조건이 모두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강도도 다 동일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원웨이형 초신성은 최대 강도가